오늘은 손해사정사로 일하고 있는 파도소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하고 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간단히 얘기하면 돈 물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험회사 근무합니다라고 하면 대부분 뭐 영업하거나 이렇게 무슨 보험 가입을 그렇죠. 유도하거나 예. 나 아니면 보험 뭐 싫어하거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보험회사라고 해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으면 그 영업하시는 보험 상품을 보상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상을 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보험회사가 이제 종류가 많더라고요. 네. 다녀보니까 뭐 화재 보험도 있고 선박 보험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보험을 의무로 들게끔 되어 그게 있거든요. 제일 흔하죠.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동차 갖고 있으면 보험을 들고, 자동차가 워낙 많으니까 보통 이제 자동차 보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보상 직원이 일반 보상 직원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나 궁금한 게 보험 만기될 때쯤 되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전화가 와요? 개인정보 유출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모든 보험사에서 다 와. 보험 가입할 때 요금 확인한다 뭐 이렇게 마트 같은 데서 설정하면 이벤트 같은 게 다 예. 그런 거더라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봤더니 밑에 무슨 대행사 동의한다고 적어야지 되더라고. 공짜가 없다니까. 다른 거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 다이렉트 보험이 있어요. 그게 제일 쌉니다. 제일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해도 혜택은 똑같고 예, 가격은 싸다는 거죠. 딱 그 얘기입니다. 예. 호객님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안 하면. 보험 설계사에 주는 수수료를 그대로 회사에서 빼주는 거예요. 다이렉트 보험료가 대부분 한 15%는 쌀 겁니다. 그죠. 무조건 다이렉트로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옷 입어보고 온라인에서 사는 격이네. 똑같은 그거, 상품인데 딱 한 그거. 20% 싸게 사니까. 손해사정사 일을 하기 전에 하셨던 직업이나 아르바이트 있으세요? 배달 같은 거 닭 배달 한 6개월, 자동차 검사 자격증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자격증 따기 전에 한번 정비 공장이 어떤 데인가 싶어서, 흔히긴 시다 뭐 이런 걸로 한 3개월 정도 카센터 같은데. 큰 정비 공장에 있었어요. 학교를 자동차과를 나왔거든요. 자동차학과를. 예. 제가 하는 일이 자동차 보험회사에 있다 보니까 그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자동차가 많이 부서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의 그 내부 구조라든지 자동차의 뭐 부품 뭐 이런 거 정도는 알아야지. 제가 만지질 못해도 돈 주는 일인데요. 그거에 그죠. 대해서. 그러네. 이게 뭐 정품이고 비품이고 뭐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요. 알아야겠네. 예, 그러니까 자동차 학과를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이었지 않나 싶어요. 저도 이제 컴퓨터를 전공했으니까 IT 매장을 했잖아요. 국어국문학과 나와서 하는 것보단 나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알바는 별로 안 해보셨네. 우리 지금 무기가 알바 레전드예요. 아닙니다. 많이 예전- 해봤거든요. 예전 그 택배 하시던 그분 우리 상하차. 택배 상하차 알바, 개그맨 지망생 동생 뭐 하고 있을까? 내가 연락도 많이 못 해봤어요. 가슴이 아프네. 여러분 재밌게 들었어요. 공부 안 하고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저처럼 됩니다. 이게 아직도 맞아.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야, 막 그 멘트가. 마지막에 멘트가 그러잖아. 와, 진짜 찡하더라고.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어, 그 친구가. 대물손해 사정사 일을 좀 하게 된 계기하고 좀 경력은 어떻게 돼요? 자동차 전공하고 갑자기 왜 보험으로 들어간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는 되게 평범했어요.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 중간 이상은 했던 거. 중간이 대단하시네, 지금. 부럽다. 여기 전교 꼴찌 있잖아요, 앞에. 파도님 같은 분이 너무 부러웠어요. 무기가 좀 들으면 굉장히 상위권인데. 그냥 그렇게 편하게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수능 볼 때가 물수능이라 그래서 성적이 한 30점이 갑자기 올랐어요. 그 정도가 아마 한 서울 거는 못 쓰고요. 수원대나 뭐 비하는 건 아닌데 수원 인근이나 거기도 힘들어요, 뭐 요새. 안양 정도 갈 수 있는 뭐 할까 하다가 그때 9시 뉴스에 자닥 자동차 만들어서 이렇게 대학생들이 운전하는 그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그냥 그거 보고 전문대 그걸 갔는데 다 그 9시 뉴스 보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문대학교 자동차학과를 갔는데 예. 뉴스 보고 온 거야. 예, 근데 방송의 힘이 그 크다니까. 그 학교 근데 이제 조금 특별했던 게 한 3분의 1 정도 등록금 학비가 좀 지원이 저렴한, 되고. 예, 지금도 우리나라에 한 열 몇 개 있어요. 열 그 몇 개 학교가. 있는 지금 학교 정확하게 중에? 폴리텍이라고 그래서 폴리텍. 예전에는 기능대였는데 그러니까 뭐 서울 폴리텍, 뭐 인천 폴리텍. 이렇게 폴리텍 해서 많아 요새. 그게 그러니까 전문대처럼 학사를 주고, 지금 생각해 보면 선택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자동차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고 자동차과도 있을 거고 군인도 있었을 거고 정말 내가 자동차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학비가 좀 저렴하니까 온 친구들 있어.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 보고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그러네.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아는 것도 없고. 다른 친구들이 봤을 때는 파더소리님이 조금 약간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쵸. 저는 우리는 자동차 진짜 목숨 걸고 왔는데 너 왜 왔냐? 일단 뉴스 보고 왔어? 그러면 좀 웃겼겠다. 근데 실제로 그런 친구들이 한 10명 있었어요. 10명? 예, 한 10명 있었어요. 따로 놀았다 그러더라, 10명이. 한 1년 동안 그러니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때 뭐 닭 배달도 하고 아. 뭐 이렇게 정비 공장 일도 좀 하고 계속 다녀야 되나 이런. 학교는 그냥 책가방 놔두고 아. 그냥 뭐 그랬죠. 학점도 개판이었겠는데. 학점 엉망입니다. 정말. 엉망이죠.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그냥 할 거 진짜 없어서 12월 달에 군대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뉴스 보고 전문대 자동차학과 갔는데 갔는데 적성도 안 맞고 내가 왜 왔나 싶어서 방황하다가 군대를 간 거네. 그리고 여자가 없었어요. 자동차 거라. 아이고. 아, 그게 컸네요. 고등학교 남녀공학 야 거기까지네. 그렇구나. 대학교 에헤이. 가면 아 이쁜 여자들도 많구나 그거였어. 그랬는데 여자도 없지. 뭐, 지금 이거 미팅- 성 발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민감합니다 요새. 여성들 들고 일어나요. 하여튼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힘들었어요. 군대 가서도 이제 뭐 해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가 학교는 복학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죠. 군대에서 이제 전공 서적 하나 사서 군대 있을 때 시간 많이 남잖아요. 아, 뭐 군대도 비하는 건 아닌데 나도 내 당번병 했잖아. 군대에서 본 책이 평생 본 책보다 더 많은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예. 진짜로. 그래서 이제 제대하자마자 이제 자격증 하나 따고 졸업하기 전에 자격증 하나 따야지 그래도 학점은 이만해도 그렇지. 뭐 할까 그때 이제 학교에서는 취업률 높인다고 그래서 뭐 어디든 취업하라고 그렇죠. 예. 맞아요. 세차장에 교수님들이. 취업해도 취업했다고 아. 하고 오. 카센터에 취업했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취업도 하기도 싫고 한참 그러다가 연말에 네. 대기업 공고 같은 게 신문에 나왔어요. 오, 그러니까 대기업을. 예, 그러니까 오호. 뭐 그 지금 제가 다니는 회사 공고가 아니라 네. 그냥 무슨 그룹 어, 입사 그룹. 해가지고 어. 이렇게 공채 공고 이런 걸 신문 많이 나오죠. 네, 11월 달이었나 지하철 타고 갔는데 우연히 이렇게 누가 이렇게 펼쳐놨는데 그 음. 공고가 뜬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희한하게 음. 좀 되는 사람들은 우연하게 뭘 보더라 이상하게. 맞아요, 맞아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조회를 해봤는데 대부분 그룹사 공고는 4년제 졸업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연령 제한이 나이 제한이 없어요. 예. 학력 제한이 없는데 말은 없다고 하지만 뭐 있죠. 있겠지만 하여튼 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할까 하다가 그 회사 그룹사에 전문대 졸업생이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오, 그게 회사가 딱이네. 이 회사였어요. 아 진짜로? 예. 어, 되게 웃겼던 게 명함 보니까 굴지의 보험회사인데. 우연히 회사 들어왔고 자동차 사고가 나서 이런 일을 하네. 어, 그래서 이제 우연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어요. 운도 따랐네. 그렇죠. 저는 뭐 손해사정이라는 게 회사 들어와서 알았어요. 뭐 전혀. 오, 진짜로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준비하시거나 방송 듣는 사람들 보면 되게 웃을 일이긴 한데 하여튼 저는 뭐 전혀 몰랐고요. 지금 회사 입사하는 친구들 보면 노량진 같은 데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와, 맞아요.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손해사정사 예, 예. 자격증도 그리고 와. 자격증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아, 맞아. 오, 좀 있어 보이네. 예, 생각보다 야, 어렵습니다. 난 그냥 다니면 주는 줄 알았는데. 예전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99년도까지는 오. 그랬다고 하고요. 지금 손해사정사 종류가 차량, 신체, 재물이라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차량인데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는 차량이라고 하고요. 네. 자동차 보험의 나머지를 재물이라고 합니다. 재물. 그리고 사람 관련된 걸 신체라고 하고요. 아, 그럼 종합 손해자산사는 세 개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오, 이 사람 완전 예. 마스터네. 1년에 한 번 시험을 보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4가지 과목 정도를 보고요. 예. 법 관련해서 봐요. 뭐 보험업법, 계약법, 그다음에 애울 게 구조- 많겠다. 예, 그러니까 분량도 꽤 상당히 크고요. 40점 미만 꽈락에 60점 이상 돼야 되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네. 근데 또 2차는 더 어려운 게 비포용지 10장을 주고 논술형으로 쓰는 거예요. 와, 자격증을 따신 건데 그럼 자격증은 필수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손해보험 회사가 손해사정사를 33%를 채용을 해야 돼요. 아, 3명 중에 1명은 예. 무조건 자격증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한 명이 손해사정사면 네. 2명이 손해사정사 보존을 들 수 있다. 음. 33%가 아. 정관인데 무조건. 한 13개, 17개 보험사 중에 이 정관을 채우는 회사가 없어요. 아, 저희 회사 그렇구나. 같은 경우도 한 20%? 항상 부족하겠네요. 이 자격증이 딱 100명만 뽑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1000명을 응시하던 이렇게 하든 음. 그리고 이제 기존에 예전에 한 99년도까지는 뭐 6년 7년 일하면 이렇게 하는 거여서 기존에 있었던 그 자격증 응시자들 빼고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자격증. 그러네. 그러니까 뭐든지 먼저 따는 게 쉬워. 맞아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고 있으면 별도 수당도 따로 주고요. 오, 괜찮네. 예, 예. 오. 회사에서 따로 주고. 아. 자격증 만약에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손해보험 회사에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계리사 시험이나 아니면 계리사 시험이 더 어렵거든요. 영어가 있어서. 오, 근데 뭐 영어까지. 손해사정사도 영어 시험 봐요. 보험 관련 학과나 이런 사람들 나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손해사정사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뭐 것 같아요. 대학에도 뭐 보험학과 있더라고. 네,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게 좀 아무래도 맨날 그것만 공부하니까 유리하겠다. 그렇죠. 저도 이제 보험회사 근무하니까 아무래도 자동차 보험이라는 뭐 약관에 대해서 아는 거지. 사실 일반인들이 뭐 약관을 잘 보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약관 책으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분리수거 쪽으로 가는데 읽어보진 않잖아. 그랬더니 또 저번에는 뭐 하는데 읽어주더라고 전화로. 뭐 녹취한다 그러면 네 계속 내만 했어. 그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말을 녹음을 하거나 서면으로 받는 종이는 한두 장이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문구는 그 약관을 대부분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어떤 한 글자가 틀려서 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그러네. 애매한 것들을 모아서 한두 장에 사인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녹음을 하겠습니다 하거나 개인정보 동의 서명 받듯이 보험 약관에 서명하는 건 아주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오. 한두 장 사인하는 거는 어떤 말 한마디나 어떤 어. 조항에 따라서 이게 보험 처리가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실제로 그런 거 우리 보통 녹음하겠습니다 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순재 씨나 뭐 다른 손범수 나와서 팔잖아요. 교육받고 자격증 따고 한다 그러더라고. 나 그냥 대충 뭐 그분들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런 줄 알았더니 요즘에 그 보험 설계나 모집하시는 분들도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 있어야 되더라고. 보험 모집인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듣고 해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를 들면 보험 상품도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약관이 제가 입사했을 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약관 차이가 많이 있듯이 그죠? 간단히 뭐 하나만 예를 들면 차 문을 열어놨는데 제 차에 비가 들어와서 차가 잠겼어요. 예를 들면 예, 예전에는 보험 처리를 안 해주다 지금은 해줍니다. 해줘요. 예전에 안 해줬는데 아, 좋은 거 얘기하지 말고 해주든 거 안 해주는 걸 근데 얘기를 해줘야지. 많은데 내가 봤을 때 약관은 예. 안 주는 쪽으로 바꿀 것 같아. 그지, 무기야? 네, 그렇게. 회사 유리한 대로 바꿀 것 같은데? 꼭 그러진 않아요. 그래요? 꼭 그러진 않고요. 근데 너무 최근에 회사 쪽 입장인데? 제가 보험사 직원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까지 보험법이 바뀐 건 다 보험 소비자 쪽으로 바뀌었어요. 아, 딱 최근에 합리적으로? 약관 2개 바뀐 게 이제 그 외제차 네. 관련해서 외제차 사고 나면 외제차 못 쓰고 뭐 동급 CC 국산차로 렌트를 쓰거든요. 동급 최근에- 외제차로 주던데? 아, 그러니까 그게 예전이고요. 예전이고? 지금 이제 오. 약관이 좀 바뀌어서 지금 예를 들면 BMW 뭐 520D 같은 경우 2000cc잖아요. 그게 사고가 나면 소나타로 빌려줘요. 소나타로? 예. 아, 옛날식으로 이거 빨리 동급 뭔가 BMW 끌고 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렇죠. 아.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종의 차량이란 뜻이 BMW 520D면 맞죠. 뭐 아우디 A6나 뭐 예를 들면 렌트비가 더 나가? 예, 이제 그런 거를 동종으로 봤는데요.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말이 안 되죠. 솔직히 얘기해서 LF 소나타 2000cc하고 520D하고 똑같은 동종의 차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네. 배기량으로 하나 보다? 배기량도 되고 또 이제 연식이나 뭐 아.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규정이 최근에 두 가지 정도 바뀐 게 보험사 쪽으로 바뀐 거 말고는 대부분 다 소비자 쪽으로 움직이니까 좀 합리적으로 방금 얘기한 바뀌었네. 것처럼 뭐 침수 사고나 뭐 이런 것도 안 됐는데 되는 걸로 바뀌었고요. 어. 근데 이게 보험 회사나 약관에 따라서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H 회사하고 S 회사, D 회사하고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이면 다 똑같긴 한데 그 특약 서비스 같은 것도 잘 봐야 되고 그러니까 설계사가 있는 거예요. 고민되는 게 자기 부담금 있잖아요. 아, 예, 있습니다. 저라고 한다면 최대한 낮게 할 거고요. 아, 그래요? 그게 이제 뭐 20만 원짜리 보험을 드는 거 하고 자기 부담금으로 50만 원짜리 드는 거 하고 네. 차이점이 뭐냐면 보험료 차이거든요. 아, 보험료? 근데 그 보험료가 몇백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 그래요? 그럼 사고가 나면 20만 원 주고 보험 처리를 하시겠어요? 50만 원 주고 보험 처리, 300원 더 내고 20만 원 주고 보험 처리해야죠. 20만 원 하고 싶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험회사에 근무를 하니까 네. 이제 이거는 꼭 들어야 되는 거고 이건 안 들어도 되고. 알아야 된다니까. 제 운전자 보험 드신 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운전자 보험의 혜택이 거의 대부분 자동차 보험 안에 들어가 있어요. 나도 운전자 보험 하라 그러면 그냥 콧방귀 껴. 자동차 보험에 특약 상품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예를 들면 뭐 저희 부모님이나 처갓집이나 처남이나 아니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설계사나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보험 들 때 이건 꼭 들고 이건 안 들어도 돼 이렇게 오. 친구들한테 얘기는 해줘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정도는 설계사가 알려주지 않거든요. 예. 본인 밥벌이니까. 이거 방송 나가고 네. 자기 부담금 20만 원으로 하고 운전자 보험 안 드는 분이 생긴다고. 회사는 안 밝혔으니까. 설계사가 나오면 또 무조건 하라 그러겠지. 제일 싫어하는 거 1번 다단계, 2번 보험이에요. 실제로 올해 큰 수술을 받았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보험을 들고 있었던 보험하고 회사에서 지원해준 보험하고 중복보험에서 겹치는 거예요. n분의 1로 나눠서 주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내고 있거든요. 네. 바보처럼. 보험은 꼭 들어야 됩니다. 반대로 제가 이번에 수술 받았던 거를 보험을 안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수술비하고 그런 것도 어려웠겠죠. 이거만큼은 꼭 가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자동차 보험은 필수니까 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있다 그러면.